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운 마중터 한국어 강사 권순지입니다. 저는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기가 몇 살이에요? 아니요, 선생님. 아기가 배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항상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임신을 하고 몸이 달라졌어요. 이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공부해 봅시다. 여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까요? 임신을 했어요. 배에 아기가 있어요. 그럼 몸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몸이 달라졌어요. 이때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해요. 남편하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나 혼자 가야 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병원에 혼자 갈 수 있어요. 오늘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한국에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가 있어요. 한국 문화를 알아요. 오늘 한국 문화를 공부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준비하셨나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내 몸이 달라졌어요. 이때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배에 아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임신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저는 곧 엄마가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초기라고 말해요. 4개월부터 7개월까지 중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8개월부터 10개월까지 후기라고 말해요. 임신은 임신 초기, 임신 중기, 임신 후기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임신 초기에 내 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자궁이 주먹만 해요. 자궁은 아기가 있는 곳이에요. 아기가 있는 곳, 자궁이 주먹하고 크기가 같아요. 주먹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입덧을 해요. 입덧이 심해요. 언제 말할까요? 생선이 있어요. 생선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를 맡았어요. 토할 것 같아요. 이때 입덧을 해요. 입덧이 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 몸이 달라졌어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화장실에 많이 가고 싶어요. 하지만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예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변비가 생겨요. 변비는 뭐예요? 화장실에 갔어요. 1시간, 2시간.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변비가 생겨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임신 초기에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유산을 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유산은 뭐예요? 유산은 배에서 아기가
죽었어요. 유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산을 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입덧이 심해도 잘 먹어야 해요. 입덧을 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음식 냄새가 싫어져요. 하지만 잘 먹어야 해요.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 약을 먹으면 안 돼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요. 하지만 임신 초기에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은 임신 중기예요. 임신 중기에는 내 몸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봅시다. 임신 4개월이에요. 자궁이 커졌어요. 자궁이 아기 머리만 해요. 배가 나와요.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4개월이에요. 입덧을 안 해요. 입덧을 하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먹어야 해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해요. 맨손 체조를 해야 해요. 여러분들 맨손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맨손이에요. 맨손으로 운동을 해요. 맨손 체조를 해야 돼요. 등이 있어요. 등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등을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해요. 그리고 목욕을 자주 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개월이 됐어요. 5개월에 내 몸이 달라졌어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배가 불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몸의 무게, 몸무게가 늘었어요. 체중이 늘었어요. 몸무게가 60kg이었어요. 지금은 63kg, 64kg 더 많이 나가요. 몸무게가 늘었어요. 가슴이 커졌어요. 아기에게 우유를 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커졌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기가 움직였어요. 아기가 배 안에서 움직였어요. 태동이라고 말해요. 5개월이 됐어요. 그럼 엄마는 태동을 느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임신복과 임산부용 속옷을 사야 해요. 임신복은 임신한 여자가 입는 옷이에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평소에 입던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임신복을 사야 해요. 임산부용 속옷을 사야 해요. 이가 아파요. 그럼 5개월에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철분제를 먹어야 해요. 아기가 배 안에서 크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철분제, 약을 먹어야 해요. 6개월이 됐어요. 그럼 나의 몸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국어로 이야기해 봅시다. 아기가 많이 움직여요.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태동을 더 많이 느껴요. 태동을 느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밥이 계속 여기에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요. 몸무게가 5kg에서 6kg쯤 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해요. 초음파? 초음파가 뭐예요? 여기 초음파 사진이 있어요.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음식이 짜요? 먹으면 안 돼요.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신발이 높아요? 불편해요. 굽이 낮은 신발을 신어야 해요. 체중이 너무 많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체중이 많이 늘면 임신 후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신 7개월이 됐어요. 그럼 내 몸이 달라졌어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임신선이 생겼어요. 배에 선이 생겼어요. 임신선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배가 당겨요. 배가 당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손하고 발이 커졌어요. 신발이 맞지 않아요. 손발이 부었어요. 손발이 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비가 더 심해져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배가 당기면 바로 편한 자세로 쉬세요. 소파에 앉아서 쉬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신부 체조와 산책을 꾸준히 해야 해요. 임신부 체조, 임신한 여자가 운동을 해요. 체조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산책을 계속 해야 해요. 임산부 체조와 산책을 꾸준히 해야 해요. 아기들을 키워요. 물건이 필요해요. 육아용품은 아기를 키울 때 필요한 물건이에요. 육아용품을 준비해야 해요. 8개월, 9개월, 10개월은 임신 후기라고 말해요. 임신 후기에 내 몸이 달라졌어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배가 많이 나와서 가슴이 답답해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요. 호흡이 짧아져요. 숨을 쉬는데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숨을 빨리 쉬어요. 호흡이 짧아져요. 밤에 자고 싶어요. 하지만 잠들기 쉽지 않고 깊은 잠을 못 자요. 자다가 금방 일어나요. 피곤하면 배가 뭉쳐요. 배가 뭉치다는 배가 단단하다, 딱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배가 딱딱해져요. 배가 뭉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조산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산은 뭐예요? 조산은 아기가 빨리 태어나요. 조산이라고 해요. 임신 8개월에 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산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산부 체조를 규칙적으로 해야 해요. 출산용품을 준비해야 해요. 출산용품은 뭐예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를 낳을 때 필요한 물건이에요. 임신 8개월에는 출산용품을 준비해야 돼요. 임신 9개월이 됐어요. 내 몸이 달라졌어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숨이 차요. 숨이 차다는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워요. 숨이 차다. 달리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변을 자주 봐요. 화장실에 자주 가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화장실에 자주 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통이나 현기증을 느껴요. 두통은 머리가 아파요. 현기증은 어지러워요. 그래서 두통이나 현기증을 느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몸무게가 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외출할 때,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진료 카드를 가지고 나가세요. 진료 카드는 병원 카드예요. 이제 항상 병원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해요. 출산 준비물, 집안 정리 등 출산 준비를 하세요. 출산할 때 필요한 물건과 오랫동안 집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정리해야 돼요. 이제 임신 10개월이 됐어요. 내 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임신 10개월에는 배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태동이 약해졌어요. 아기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태동이 약해졌어요. 가진통이 느껴져요. 배가 아파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아기가 나와요? 아니에요. 이때 가진통이 느껴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입원 용품과 출산 용품을 챙기세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혼자 외출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비상연락망과 산모수첩을 가지고 다니세요. 비상연락망은 내가 아팠을 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비상연락처와 산모수첩을 가지고 다녀야 해요. 그리고 배가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모두 공부했어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임신 증상을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병원에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병원에 혼자 가는 것이 무서워요. 왜요? 병원에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리에 씨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해요? 진료 접수를 해야 해요. 그래서 간호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임신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진료 접수를 해드릴게요. 여기 성함과 외국인 등록증 번호를 써주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리에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왜 왔어요? 임신했는지 알고 싶어요. 임신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진료 접수를 해드릴게요. 여기 성함과 성함은 이름 높임말이에요. 외국인 등록증 번호를 써주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에 씨의 이름을 불렀어요. 리에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진료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큰 병원에는 진료실 번호가 있어요. 1번 진료실, 2번 진료실,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리에 씨가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럼 리에 씨와 의사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함께 봅시다. 임신 테스트는 해보셨어요? 네, 해봤는데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어요. 마지막 생리일이 어떻게 되세요? 지난달 6일이었어요. 그럼 초음파를 해볼게요. 침대에 누워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이 봅시다. 임신 테스트는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면 임신 테스트기를 살 수 있어요. 보통은 집에서 임신 테스트를 해봐요. 네, 해봤는데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어요. 2줄은 임신이에요. 마지막 생리일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해요. 생리한 날짜를 생리일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생리일이 어떻게 되세요? 지난달 6일이었어요. 그럼 초음파를 해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초음파를 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보세요. 침대에 누웠어요. 초음파를 보니까 임신이 맞네요. 축하드려요. 이건 아기 집이고요. 4주쯤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기는 건강한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음파를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초음파를 보니까 임신이 맞네요. 축하드려요. 이건 아기 집이고요. 아기 집은 아기가 있는 곳이에요. 자궁 안에 아기 집이 생겼어요. 이건 아기 집이고요. 4주쯤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기는 건강한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그럼 임신 초기부터 중기, 후기까지 많은 검사를 해야 해요. 병원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봅시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어요. 소변 검사를 해요. 피가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해요. 그리고 초음파를 해요. 임신 중기에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인터그레이트 검사를 해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건강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인터그레이트 검사라고 말해요. 양수 검사를 해요. 양수는 배 안에 물이 있어요. 아기는 물 속에 있어요. 이 물을 양수라고 해요. 양수 검사를 해요. 그리고 엄마의 당뇨 검사를 해요. 임신을 하면 당뇨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해요. 임신 후기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검사들을 할까요? 한국어로 이야기해 봅시다. 산모 건강검진을 해요. 임신을 한 엄마를 산모라고 이야기해요. 산모가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검진을 해요. 태아 안전검사를 해요. 태아는 뱃속에 있는 아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태아 안전 검사를 해요. 그리고 분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요. 분만은 아기를 낳는 것을 분만이라고 해요. 아기를 낳을 때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거예요? 수술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분만 방법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의논해요. 출산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기가 언제 태어나요? 출산 예정일이라고 말해요. 출산 예정일이 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산, 아기를 낳는 것이 앞에 있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출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지났어요. 아기가 아직도 배 안에 있어요. 이때 출산 예정일이 지났어요. 지난주에 아기를 출산했어야 해요. 하지만 아기가 안 나왔어요. 출산 예정일이 지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배가 많이 아파요. 아기가 나올 거예요. 진통이 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기를 낳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만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분만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대기실은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 위해 기다리는 방, 분만 대기실이라고 말해요. 분만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아기를 낳으러 분만실에 들어가요. 분만실은 아기를 낳는 방이에요. 자연 분만을 하고 싶어요. 저는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요. 자연 분만을 하고 싶어요. 저는 수술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제왕절개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연 분만, 수술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아기를 낳아요. 분만 방법이에요. 출산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출산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순산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탯줄을 잘랐어요. 아기와 엄마는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을 잘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울었어요. 응애, 응애.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아기가 건강해요.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산 후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산 후는 출산 후, 아기를 낳은 다음을 말해요. 한국어로 이야기해 볼게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해요. 산모는 아기를 낳은 엄마예요. 산모, 아기 모두 건강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생아실에 아기를 보러 가요. 신생아실은 방금 태어난 아기들이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는 신생아실이 있어요. 엄마와 가족들은 신생아실에 아기를 보러 가요. 아기에게 모유를 먹여요. 모유는 엄마의 우유예요. 그래서 아기에게 모유를 먹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모유를 먹이지 않아요. 아기에게 분유를 먹여요.
분유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아기 우유예요. 아기에게 분유를 먹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가 모두 끝났어요. 퇴원을 해요.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가요. 퇴원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집에 가지 않고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해요. 산후조리원은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산후조리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관리를 말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해요. 몸조리를 해요. 몸 관리를 해요. 건강 관리를 해요. 몸조리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공부했어요. 그럼 한국 문화를 공부해 볼까요? 한국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재미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태명. 태명은 뱃속에 있는 태아의 이름을 말해요. 뱃속에 아기를 태아라고 했지요. 태아의 이름, 태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 뱃속의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태명을 지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보통 태명은 귀여운 이름들을 많이 짓는데요.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튼튼히.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똑똑이.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쑥쑥 컸으면 좋겠어요. 쑥쑥이. 이렇게 귀여운 이름들을 아이에게 지어줘요. 그래서 태명이 뭐예요? 아기 태명은 튼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태교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공부를 가르쳐 줘요.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책을 읽어요. 그리고 십자수나 자수를 해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어요. 한국 엄마들은 임신을 하면 아기를 교육하기 위해 엄마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태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태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독서를 하고 있어요.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태교 일기를 쓰고 있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자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야기를 써요. 태교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태몽은 밤에 잘 때 꿈을 꾸는 거예요. 임신한 엄마나 임신한 엄마의 가족들이 꿈을 꿔요. 용이나 호랑이 꿈을 꿔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태어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사과 꿈을 꿨어요. 물고기 꿈을 꿨어요. 그럼 예쁜 딸이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서는 임신 중에 꿈을 꾸고 태몽을 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몽으로 동물이나 과일을 꿀 수도 있지만 태몽으로 반지, 목걸이 같은 보석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럼 임신한 엄마에게 꿈을 팔기도 해요.
재미있는 문화지요. 그래서 태몽을 꾸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출산 후, 산 후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산모라고 이야기했죠. 산모는 산 후 일주일 동안 미역국을 먹어요. 미역국은 산모의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기를 낳은 후에 미역국을 먹고 아기의 생일에도 항상 미역국을 먹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를 공부했어요. 첫 번째, 내 몸이 달라졌어요. 임신을 하고 내 몸이 달라졌어요. 한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함께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 혼자 갈 수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재미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